이름은 우리 집 쓰레기 진품 명품이라고 적었고요. 이제 이게 도입 부분에서는 우리 집이나 나의 물건 중에서 자랑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여쭤보는 거죠. 네.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한번 자랑해 보시라고 해서 아무래도 성인 대상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 자랑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뭐 냉장고면 냉장고, 난 10년 쓴 냉장고 있다, 뭐 이런 거 자랑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뭐 우리 아들이 난 뭐 첫월급 타서 뭐 선물로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자랑하기를 한번 이제 도입 부분에서 서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뭐 라포 형성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라포 형성을 이제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 자랑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랑한 물건들을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이게 어떻게 나보다 더 오래 산다, 그냥 버리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걸 버리면 이거는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한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그냥 버렸을 때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조금은 얘기를 해주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이랑 비닐, 나도 환경을 위해서 탄생했다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플라스틱이 처음에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해주는데요. 원래 이제 플라스틱은 당구공, 예전에 처음에 이제 외국의 당구공 같은 경우에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구공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코끼리를 잡아야죠. 그죠? 그러면 코끼리 상아를 뽑기 위해서는 그럼 이것만 하고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죽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고 이제 그 코끼리 상한값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대체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플라스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더 이상 안 죽이기 위해서 탄생하게 된 게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환경을 위해서 태어났다. 생태계를 위해서 태어난 몸이다. 그리고 이제 비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종이팩으로 슈퍼나 이런 데에서,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온 배경이 그 쇼핑백을 종이로 만든 걸로 물건을 포장을 해줬어요. 근데 이 종이를 만들려면 뭘로 해야 되죠? 그렇죠. 나무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나무가 많이 베어지니까 이 나무를 좀 더 안 베기 위해서 비닐이 나온 거예요, 대체품으로. 근데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탄생을 했는데 막상 우리 인간들이 이걸 조금만 사용하면 좋으련만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취지와 반대되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들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구 곳곳에 있는 나 말고, 나는 그냥 편하게 버린 쓰레기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가 돈이 된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리면, 뭐 우리는 사료를 물론 만들지만 요즘에는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조금은 설명을 해주면, 대체로 뭔가가 변신을 하고 있다, 쓰레기가 뭔가로 변신을 하고 뭔가를 다른 걸 창출해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강산이 있다고는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전자제품이나 핸드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내 핸드폰을 꺼내들고, 이 핸드폰을 그냥 버리면,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쓰레기지만 얘를 잘 이걸 따로 뭘 하는 곳에 보내주면 금도 나오고, 다시 이걸 재활용해서 또 다른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도시 강산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 보면, 돌고 도는 자원 순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분리 배출이 어렵지 않아요 하면서 잠깐 분리 배출을 하는 방법 중에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뭘까요? 하면서 비행 분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비행 분석만 알면 분리 배출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배출 표시가 있어요. 플라스틱, 비닐,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를 잠깐 보여주고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순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뭐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린 냉장고가 다시 뭐로 변신을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순환 경제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순환 경제를 위해 우리의 노력 방법 공유하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마지막 부분에 커피박 씨앗 폭탄 만들기라고 넣었는데요. 이제 이 커피 이야기를 조금 하시고 선생님들이 아시는 커피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하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원순환 수업이니까 이 커피박이 원래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커피를 추출을 하게 되면 거의 98% 정도는 쓰레기로 버려져요. 그래서 그게 커피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커피박을 가지고 씨앗 폭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박에다가 씨앗을 넣고 그 다음에 커피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의 영양 성분이 있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제 봄에 던지기를 할 건데 이걸 이제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걸 만들어서 그럼 던지기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우선은 성인 대상이니까 성인분들이 커피박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 커피박을 만든 걸 유아들이 던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우선은 저 생각은 이제 1시간 수업을 해야 되니까 던지기까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1시간만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기만 하자. 그래서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만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박 씨앗 폭탄 만들기를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정리하는 걸로 해서 총 제가 50분 수업 15분, 10분, 25분, 35분, 45분, 50분 이런 식으로 수업을 강의를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씨앗폭탄의 역할은 뭐예요? 씨앗폭탄 이제 이것도 커피박이 자원 순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럼 자원순환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버리면 그러니까 커피박을 그냥 버린 지금 커피박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어차피 소각을 해야 돼요. 그냥 소각하고 끝나는데 이 커피박에도 영양분이 있고 성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재활용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커피박 씨앗폭탄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아, 그럼 뭐 방에다가 던지나요? 아니요, 산에서 던져지죠. 아, 산에다가? 네, 네. 아, 그래요? 들이나 산에 해서 이제 꽃이나 이런 걸 넣어서 영양을 주자. 예, 영양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커피맛이 되게 독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커피박만 그러니까 커피박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렇죠. 네, 커피박만 다 쓰면 이거 안 돼요. 네, 그럼 오히려 환경 오염이 될 수 있어요. 네, 커피박만 아예 해서 이렇게 던지면 정말 환경 오염이 돼요. 커피 성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발효되는 그런 것도 다 해 준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젖은 상태로 해서 이렇게 제 생각은 이제 뭐 계란판 이런 데다 이제 조금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